조금 쉬어가는 느낌도 있어요. 워낙 뜨거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 불후의 명곡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을 꼽자면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쉬어간다고? 어디 쉬어가? 아름다운 구설 미담을 쫓는 하얀 색안경.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김호중 대 임영웅, 임영웅 대 김호중. 반응이 뜨거웠죠. 뜨거울 거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관심이었어요.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뭐가요? 우리 미담을 쫓는 하얀색 안경인데 이게 제 속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제 속이 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첫 아이템이 소개가 되고 나서 너무 뜨거운 관심이 저는 너무 부담스럽던데요. 유튜브 뭐 하나 한다고 기사가 수십 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다?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네. 본인들도 모르게 등장해 주신 이 두 분 덕분인데 댓글 반응도 좀 보셨어요? 봤죠. 예. 좋은 댓글들은 정말 감사한데 저희가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은 안 좋은 댓글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분명히 우리 콘텐츠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두 분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TV, 제 네. 민트박스 TV 채널로 오셔가지고 권 PD한테 얘기 좀 하라고 따로따로 다뤄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한 군데서 언급을 해서 불편한 사람을 만드느냐 뭐라 하시더라고요. 대답 바랍니다. 저는 좀 순진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김호중 씨 팬들이 임영웅 씨를 같이 응원해주고 임영웅 씨 팬들이 김호중 씨를 같이 응원해주고 시너지. 네, 그 시너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거든요. 네. 어쨌든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요 다음번에 저희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김호중 씨 콘서트와 임영웅 씨 콘서트 그 자체에 대해서 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따로 분리시켜서 한번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래도 그 두 분 다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친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반가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 발라드를 대표하는 신승훈, 이승환이라는 가수 두 분이 되게 친한 사이라는 걸 듣고 나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한 적도 있고 그 모임은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이런 상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구설 워낙 첫 번째 아이템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아이템 정하시는데도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쉬어가는 느낌도 있어요. 왜요? 워낙 뜨거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 가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거 없이 네. 좀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불후의 명곡이거든요. 네. PD 생활의 반 이상을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이고 불후의 명곡을 만든 제 입장에서 불후의 명곡과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을 꼽자면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쉬어간다고? 어디 쉬어가? 야, 조용필 사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가수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이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는데 조용필 우리 가왕님께서 조언이라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대한 공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조용필 씨가 안 계셨으면 불후의 명곡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조용필 선생님은 몰라요. 뭐야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불후의 명곡 탄생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6월 4일에 첫 방송을 했어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근데 전에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깁니다. MBC에서 나는 가수다. 야, 이 얘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꺼내네. 네. 나가수 다음에 생긴 불후의 명곡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짝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도 할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수다가 워낙에 셌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솔직히 거기에 나오는 이소라, 뭐 김건모, 박정현, 김범수 임재범. 네, 최고 보컬들이 평가를 받고 탈락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은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화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컨셉이었거든.
그 첫 시작이 나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영향력은 대중들의 관심을 퍼포먼스에서 다시금 노래, 보컬로 다시금 옮겨왔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MBC에서 나가수가 딱 나온 이후에 KBS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우린 저런 거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뮤직뱅크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2011년 봄 3월 달에 어느 날, 네. 그 당시 예능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나가수 잡자. 나가수 잡자. 네. 나가수 잡자라는 전화를 제가 일요일 밤에 받았어요. 쉬는 날. 네, 쉬는 날. 네. 어지간히 급하셨던 모양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갑자기 나가수를 어떻게 잡아? 그래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직장인의 DNA. 그렇죠. 하고 전화 끊고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일요일 밤에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어. 직장 상사의 비애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네. 이제 제가 미팅이 있어서 홍대 앞에 음.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국장님이 전화 오셔서 어제 얘기한 거 생각해 놨지? 일요일 밤에 전화하고서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해서 네. 어떻게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지. 했죠. 빨리 들어와. 가만히 큰일 났네. 발등에 불. 그렇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쭉 갔어요. 한 15분? 그렇죠. 15분이면 가죠. 미치겠는 거예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장님의 오더를 따랐다라는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액션이라도 취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강대교를 건너는데 설마 지금 그 택시 안에서 그 컨셉을 다 만들었다 이거야? 무슨 뭐 명곡을 뭐 5분 만에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아니 그건 아니야? 라디오에서 조용필 선생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너무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하지? 그 당시 저는 뮤직뱅크를 연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돌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죠. 그런데 아이돌 팀의 보컬 애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보컬 애들이 뭐야? 애들이. 다시. 죄송합니다. 애들이 뭐야? 네. 메인 보컬 분들이 예. 정말 노래를 잘해요. 이들이 아이돌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들이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보컬 시장은 굉장히 풍성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KBS에서 앞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쵸. 계단. 예.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보컬 분들을 모아서 조용필 선생님 노래를 하면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이건 나가서 하는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되겠네 싶은 거예요. 솔직히 좀 대단하다. 진짜로 그랬었어요. 계단하다, 계단. 그래서 국장님 방에 문을 열고 저 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12형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네. 이거 생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 근데 국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일요일 밤에 전화해놓고 진짜 어지간히 급하셨구나. 그래서 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제일 저랑 친했던 그 CP형 김충 선배님이 딱 듣고선 국장님 이거 되겠는데요? 경상도세요? 네. 보통 이런 정도의 규모의 방송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기획 기간이 6개월은 돼요. 네. 그 자리에서 준비 시작해. 이야. 6월 초에 낸다. 그날이 며칠이었다고? 그때가 4월 초였어요. 헐. 하라니까 하라니까. 해야죠. 해야지 뭐 하려면 해야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캐스팅이잖아요. 조용필 선생님 캐스팅 돼? 일단 그것보다 저는 가수 라인업이 중요했어요. 경연자들? 네. 특히 아이돌들은 팬덤 싸움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나온다고 할까? 그렇긴 하다 진짜. 예. 근데 그거를 기획사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수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어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기획사에서도 이렇게 강권하기 힘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출연했던 예성군이 있었고 2AM 창민이가 있었고 시스타 효린, 미스터의 양효석 군이 있었고 아이유도 있었죠. 샤이니의 고인이 된 조명군이 있었고 이야 쟁쟁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섭외한 친구가 2AM의 창민이에요. 네. 창민이는 처음에 객원 작가 형식이었어요. 아이돌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의 때 창민 군이 몇 번이나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노래를 얼마나 하는지 그들끼리는 더 잘 알잖아요. 그치. 예. 네, 그래서 창민 군한테 그것도 물어보고 네가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들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낮았던 시스타의 효린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 당시만 예, 해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저는 효린 양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 거고. 효린 양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진 그런 가창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았으니까 칼을 갈았어요, 효린 양은.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정말 힘들게 합류한 친구가 아이유였고요. 자, 근데 우여곡절 끝에 6명이 세팅이 됐는데 조용필 선생님한테 일단 가야죠. 가야지. 근데 못 만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한테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이야 불후의 명곡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전설분들 중에 왜 나는 안 불러줘? 나도 6개 돼 노래 막 이런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평가를 하고 애들끼리 경합을 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불편하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사하신 거예요? 만남을 고사하셨어요. 네. 어떡하냐. 빨리 첫 번째 레전드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지.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다가 아이돌 친구들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장르 트로트죠. 탈락하는 사람도 데미지가 덜. 그렇죠. 아이돌 친구들이 트로트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 처음 만들 때는 약간 장기자랑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레전드 1회 레전드가 심수봉 선생님이에요. 근데 심수봉 선생님이 섭외가 쉬운 분이 절대 아니에요. 조용필 선생님 못지 않을 못지 거니까. 않죠. 네, 섭외 정말 어디 나오시는 거를 정말 힘들게 나오시는 분이라 네. 그 심수봉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인 찬스. 심수봉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하러 이따만한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딱 사들고 네. 선생님한테 쫓아갔죠. 이건 이렇게 해서 아이돌 애들이 선생님 노래를 부르고요. 뭐. 근데 이게 한 번도 못 본 프로그램이니까 감이 잘 안 오지. 예, 선생님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심수봉 선생님의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일단 어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개인적인 호감을 얻어야지 말이 그렇죠. 좀 더 쉽게 풀리니. 근데 심수봉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노래가 비나리예요. 남편분한테 청혼가로 만든 그런 사연이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가사를 다 외워서 불러버렸어요. 이거 가사를 다 하네? 후배들이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 그렇지. 마음이 열린다, 열려.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첫 방이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첫 방의 우승자가 효린 양이 됐고. 효린 양이 뭐 불렀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그 사람. 또 의미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제가 좋았던 노래는 아이유 씨가 부른 남자는 별 잘하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좋았지. 네. 그 기타리스트 중에 되게 유명한 샘리라고. 예. 저희 첫 앨범부터 같이 녹음해주신 분이에요. 네. 예. 그분이 아이유 씨 옆에서 기타 연주를 해주셨어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있죠. 그걸 약간 이제 그거를- 매시업해서. 그렇죠. 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완전. 네. 근데 효린 양의 그 폭발적인 가창력. 우와! 하는 이거에 경연 프로에서는 그걸 못 당해. 그럼요. 네. 무대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아 우승이네. 야. 다들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첫 회에 조용필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포기했으면 조용필 선생님은 불후하고는 인연이 없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용만 당하시고. 근데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아름다운 구석 얼마나 귀찮게 했을까? 가시는 곳마다 8년 동안 꼭 뵙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로. 여기서 이제 미담 들어갑니다. 하지 마. 네? 불후의 명곡 한 50번 나갔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었는데. 그렇죠. 조용필 선생님이 제일 반가워했었던 그러니까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우리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어?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